콘서트를 우리가 의미있게 짓기 위해서 우리 장기 수행하는 동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투쟁사, 매번 듣는 투쟁사가 아니라 편지도 써서 낭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다음에 보실 공연 뒤에 바로 쌍용자동차 지부, 그리고 세종노조, 그 다음에 우리 유성기업 지회, 우리 기아청, 한해하청 동지들 네 분 이쪽으로 이제 모셔서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낭송의 마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괜찮죠? 네! 그럼 다음 공연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게이 코러스 환상의 하모니 G-보이스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게이 코러스 G-보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소리가 적은 게 아마 최고의 미모에 동감을 못하시겠죠? 밝아요. 근데 저희가 최고의 미모는 아니지만 노래는 좀 하거든요. 저희 화음 하나 주시겠어요? 핑크만 불러보이지. 예. 자, 그럼 도우타 한번 해볼게요. 소리에도 동의를 못하시겠죠? 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음식을 또 잘 만들어요. 저희가 여기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사회자님! 와, 사회자님, 저희 음식 좀 받아주세요. 사진 하나 찍어주시고요. 음식까지 이런 친절한 눈치가 없으시네. 핑크 보이즈. 네, 저희는 그 재능교육의 횡포에 반대하면 1500일째죠. 1500일째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핑크빛 온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잠시나마 세상의 부조리를 잊고 우리 함께 희망의 노래 불렀으면 합니다.
세 분 정도 대답하셨는데요. 지금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노래는 아니고요. 자작곡입니다. 스토너 항쟁이라고 40년 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성소수자에게는 우리 광주 항쟁하고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압박받고 차별받던 게이 레즈비언들이나 트랜스젠더 언니들이 더 이상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동전, 하이힐,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이렇게 투쟁했던 날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노래고, 그래서 가사에 보면은 언니들과 함께 립스틱 던지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선곡을 했고요. 그 다음, 참고로 이 노래가 좋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CD를 나눠드릴 텐데, CD를 판매할 건데요. 저희가 판매하는 CD는 전부 재등교육 노제 후원금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일단 박수 한번 나와야죠. 많이 사주시고요. 그 다음 박근혜가 수첩 본부시잖아요. 네. 여기서 요번 보시면 수첩 왕자예요.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수첩에다 뭘 적으셔가지고 제가 수첩 왕자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제가 수첩에 있는 3차 지부 우리 지부장 김정우 지부장 모시고 편집글 낭송이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지부장님 계셨죠? 예. 이상하게 또 수축 공부라고 세종 앞에 있네. 네, 반갑습니다, 동기들. 편지를 쓰라 그랬는데 요새 원래 정말 수첩에 이렇게 적는 걸 좋아했는데 요새 요 기계가 하나 있어갖고 여기다 썼습니다. 목소리 좀 깔아앉혀서 이문제 잘 들어야 돼. 단체협약 원상회복 개보자 졸업복지 목마와 외친지 벌써 1500일이 되었다. 성희롱 압류딱지 경비 경매 용용놈들의 만행 짭새의 비유 아래 저질러지는 숱한 사건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만한 진영 자본을 향해 투쟁하는 동지들이 전태일입니다. 인간으로서 참는 것의 한계를 느끼면서 참고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구역 노동자 들어오기나 했던가. 함께 뭉쳐서 투쟁하자 외쳤던 수많은 날을 우리는 기억하는가. 그리 많지 않은 인원으로 연대를 유축하고 투쟁하는 동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동지들 곁에서 연대를 하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마당 앞에서 어린 자식 같은 놈들이 어린 자식 같은 용역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대던 그 철부지들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참 세상 더럽구나. 정말 세상 말세로구나. 탄식하며 목 놓아 가슴 깊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난리치던 생각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햇수로만 4년이 지났습니다. 유명자 동지, 우리 재능 동지들, 학습 지도자 동지들, 쌍차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아픔으로 받아안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던 그 여린 저 동지들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외칠 때마다 전 가슴을 쓸어내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물러설 곳도 없다고 외치는 동지들을 보면서 난 그렇게 동지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결의를 위해서 삭발을 하고 단식에 들어가는 날, 나 역시 두 줄기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난 동지들을 바라보고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혼자서 자문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1500일, 오늘은 희망색연필, 희망텐트, 희망버스, 희망뚜벅이가 같이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 2012년 동지들의 고난은 추정도 이제 끝장을 봐야지.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재능학습지, 특수고용 노동자, 동지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밝아온다고 했던가요? 동지들의 거룩하고 숭고한 투쟁이 빛나는 그날을 위하여, 승리하는 그날을 위하여 동지들도, 우리 쌍차 동지들도 작지만 그 작은 것 큰 힘 될 때까지 동지들과 함께 연대하고 열심히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가서 민주노조의 사슬을 부여잡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날을 만들어 봅시다. 저가 이름을 부르면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민희, 오수영, 유득규, 이현수, 황창훈, 강종수, 유명자, 동지들을 사랑합니다. 동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지들 건강하게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와서 당당하게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18일차 이어가고 있는 노조원 허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세종호텔 직원식당에는 축 창립일의 최고 흑자라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앞에서는 최고 흑자를 축하하면서 뒤로는 주식회사 세종서비스라는 용역회사를 설립해두고 있었으며 연합노조라는 이름의 어영노조를 새치기 만들었습니다. 2009년 현재 임원진이 들어왔을 당시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노동조합과 문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회사는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식당을 폐쇄하는 등 야금야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겠다는 단체 협약도 또 적정 인원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충원하겠다는 단체 협약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한 노동조합의 간부를 프런트에서 커피숍 서빙으로, 과장인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을 어용노조의 계장이 팀장으로 승진한 부서의 팀원으로, 또 저와 함께 20년 동안 교환 업무를 하고 교환 부서의 책임자였던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룸메이드로, 저는 교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의 선배이자 동료이며 친구였던 회계감사는 부당정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했습니다. 회사는 부당한 인사이동을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의 적극적인 간부와 조합원을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섰습니다. 회사가 용역화 시도하기 전에, 동료들이 구조조정에 희생되기 전에, 또 같은 일을 당하고도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기 전에 막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 많은 것도 아닌데 좀 엄살이 심한 거 아니냐고도 합니다. 하지만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는 말, 너무도 식상한 속담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저희는 정리해고가 있기 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 정규직보다 더 많아지기 전에 제 직장 세종호텔이 더 고통스러운 직장이 되기 전에 막아보고 싶습니다. 가족들의 말처럼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참여하게 된 싸움인지도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용역이 되기 전에 장애리서 나의 직장을, 나를 지키는 세종투쟁의 힘으로 또한 재능의 완전 승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사대가 농성장을 침탈하고 자기 어머니 뿔 되는 조합원 얼굴에 침을 뱉고 어영노조의 간부가 앞장서서 우리 투쟁을 탄압해도 밟을수록 더 튼튼하게 자라나는 잡초처럼 우리는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파업을 하기 전에는 재능의 투쟁을 몰랐습니다. 재능 농성장 방문했을 때 20번 넘게 뜯겨 이젠 횟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측이 탄압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굽히지 않고 1500일 동안 매일 매실 투쟁해온 재능 동지들을 직접 만나보니 노동자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농성장에서 파업을 승리하고 나면 뭘 할까 즐거운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때 한 조합원이 파업 농성하는데 다닐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세종호텔 동지도, 세종호텔도 동지 여러분처럼 즐기고 강하게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김수옥입니다. 동료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투쟁을 할 때는 항상 목청을 좀 높여서
저희 투쟁들을 힘있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완성을 크게 하는데 오늘은 편지글처럼 좀 편하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아차에는 4명의 해고자 동지들이 있습니다.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 해고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동지는 2, 3차 사내학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조합원 인정조차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고 파업투쟁 그리고 현장투쟁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학습지 노조 동기들을 보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조합원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함께 투쟁을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은 어쩌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편하게 투쟁하고 있구나하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다시 더 열심히 투쟁을 해야 하자는 마음도 좀 다잡게 됩니다. 편지글은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학습지 동기들을 만나러 올 때마다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2007년 여름이었던가요? 그때 한참 경제위기라 그래가지고 저희 화성공장에서도 잔업이 없어가지고 많이 돌지 않았습니다. 3개월, 4개월 잔업을 하지 못하니까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분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저와 함께 일하는 형님이 아침부터 너무 인상을 쓰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그러냐고 안 좋은 인정을 여쭤봤죠. 그 집 형님 아들 이름이 재훈입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놀러 가거나 수교생할 때 몰래 그 집에 찾아 들어가면 저한테 대구 왔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저를 참 너무나 옷에 반겨주던 그런 아들 같은 친구입니다. 올해 5학년이 됐었는데요. 아침에 싸웠던 이유를 물어봤더니 형수님하고 대화 한번 하고 왔다고. 당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영화를 보고 외식을 하고 문화비를 줄이고 있다고. 아이들 교육비는 줄 수 없기 때문에 문화비를 줄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학생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학원을 보낼 수는 없고 과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만만하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학습지를 보는 거죠. 우리 지훈이도 학습지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 2-5년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잔업이 3달 이상 끊기니까 도저히 그 학습지 그 비용 들 수가 없어가지고 형수님한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학습지 끊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서 대판 싸우고 와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화나 외식은 고사하고 밥을 굶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 재훈이 학습지를 끊을 때 그 형님 심정이 어땠을까? 그 형님하고 같이 그해 7월에 저희 조합원들 생계전환 보장을 하고 단체협박 갱신하라고 하면서 저희 기아차 화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거파업에 들어갔습니다. 9일 동안 장거파하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구사들 몰려와서 유리창 깨고 장거파업장 침탈하려고 할 때 20살에서 60세 넘는 그 노령의 조합원들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재훈이 아빠 선봉대 하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열심히 싸우던 과정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이 박성원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조합원 번호, 핸드폰 번호 다 한 통씩 고소고발하겠다, 손배 가압류하겠다 문자 보내서 협박했습니다. 3일 4일 계속 협박받고 힘들어하는 조합원들 보면서 저희 조합원들 다 모여서 가족에게 보내는 마음속에 담아있던 그 마음들을 편지로 써보자고 해서 편지 썼습니다. 학수형 옆에 60이 넘는 저희 할아버지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할아버지 노동자가 썼던 편지가 생생하게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썼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투쟁을 하는 이유는 네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 전에, 네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는 절대로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내려가겠다고 그 마음 하나 둘 모아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1500일이 지나도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우리가 싸우는 이유, 소중한 가족, 소중한 동지들이 패배하고 지치더라도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다시는 더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나와 같이 차별받고 억압받고 두드러 맞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1500일입니다. 1500일을 싸워야 하는 이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보다 저 옆에 있는 경찰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500일이 지나도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투쟁 반드시 지켜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우리 동지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업투쟁 끝나고 진역 들어가서 2년 6개월 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첫 집회를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재능 우리 동지들 집회였습니다. 진역에 있을 때 가장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동지들 다 아시는 추노인데요. 천대받은 우리 노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차별받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들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서 더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의 최정상에 앉아있던 그 권력자가 한 말입니다. 천황벽들의 희망으로 끝나야지 결코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희망을 이제 신념으로 투쟁으로 지켜내고 있는 우리 재능 동지들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끝장내지 않고 신념으로 불태워서 반드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신념의 강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 끝까지 이 신념 지켜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될 때까지 힘내서 반드시 살아서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사회부자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신숙 동지가 크레인교에서 309일을 홀로 싸우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뒤에 바제 얼굴 팔고 계시는 김소연 동지, 기존군의 김소연 동지가 94일을 단식을 하셨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309일을 크레인 위에 올라가고 94일을 단식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이 투쟁을 함께 이 악물고 한다면 웃으면서 즐겁게 투쟁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일 중요한 단체 협약 원상회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단체 협약 하면 원상회복 한번 같이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단체 협약, 단체 협약, 단체 협약, 단체 협약, 단체 협약. 잠깐만요. 좀 센스가 있게 좀 작게 좀 해주시고, 크게 할 때 좀 크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단체 협약, 단체 협약, 단체 협약, 단체 협약, 단체 협약, 내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예, 그만할게요. 예.
다음은 투쟁을 1800일 넘게 투쟁을 하고 계신 동지들을 좀 소개해 올릴게요. 이 동지들이 원래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이었는데 투쟁을 이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타를 쳐보자 이런 동지들 모셔서 공연도 보고 그다음에 편집글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 보니까 제가 정면을 보이는 모자 쓴 동지가 하품을 이렇게 하시네요. 별 얘기 재미없죠. 예,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예, 그분이에요. 예, 저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방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공연도 보고 편집을 듣는데 이제 순서가 많지는 않아요. 콜택 동지들, 노동자분들도 우리 시간 함께 마무리. 긴 싸움을 하시고 있으시죠. 단체협약. 단체협약. 원사회복. 더 준비되셨나요? 아직 안 돼. 단체협약. 단체협약. 원사회복. 비정규직 철폐하라. 정리해고. 예, 이거 철폐해야죠. 똑같이. 예. 자, 그러면 되셨나요? 단체협약. 예, 그만할게요. 지금 기억이 없네요. 우리 폴트콜텍 이인규 지회장님도 되게 잘생기셨죠, 그죠? 예, 지회장님이세요. 박수 한번 줘보세요. 예. 이분이 원래 제가 콜밴을 아는데 콜밴이 노래를 딱 한 곡만 할 줄 아시네요. 연습할 시간도 좀 짧고 이렇게 실력이 늘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2차 한국자동차 2차 VNR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근데 그 퀄리티가 높은 공연 다음에 앵콜을 계속 주시면 뭘 하냐면 굉장히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노래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준비된 공연은 몇 곡입니까? 2곡입니다. 예, 2곡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콜밴입니다. 저희들은 투쟁한 지가 이제 한 1820일 정도 됐고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날짜 세는 것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저 빨갱이 좋아요. 예. 빨간색 좋아하고요. 이명박은 싫어요. 뉴라이트 정신을 가진 이명박 한나라당 싫어요. 노래도 잘하시고 잘하는데
미신이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아나 할 줄 아나. 미신이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아나 할 줄 아나. 박신이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아나 안 한다, 안 해. 박신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할 줄 아나 일을 하고 남들처럼 살려는 게 욕심인가 욕심이다. 치사하게 세금 걷고 대책없다 말하는 게 대책인가 대책인가. 힘 있으면 보호받고 힘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가 되는 건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치사해서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미신이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아나 미신이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아나 박신이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아나 박신이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줄 아나 생방도 하고요. 이제 총선 방송도 할 겁니다. 노래도 잘하시네요. 이게 편지를 써오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좀 썼는데요. 조금 그렇습니다. 네,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행복 추구권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탐욕으로 인해 행복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행복한 권리를, 노동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에 호황된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자본가들의 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만 가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오늘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정리해고 분쇄를 외치며 부동탄압 중단을 외치며 이 땅의 노동자들은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시퍼럭에 선 칼날을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향해 거침없이 휘두르며 우리에게 자신들의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는 이 약육강식의 야만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거침없이 휘두르는 자본가의 서슬퍼런 칼날을 막을 방패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방패. 자본가의 서슬퍼런 칼날을 막을 방패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일 것입니다. 이 단결의 방패와 투쟁의 칼로 자본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1800일, 1500일, 1000일 이 숫자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단결의 방패, 투쟁의 칼로 부장하고 승리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나갑시다. 승리를 향해, 노동해방을 향해, 그리고 너와 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감사합니다.
점점 더 추워옵니다. 새벽이 되니까 좀 더 추워 우리 힘찬 보입니다. 공연해주신 골택 우리 골백 농지들께 다시 한번 콜택 노동자분들도 1,800일이 넘으셨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재능 교육 선생님들의 불편한 이야기 대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열받는 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우리를 함부로 원칙거리 나 열받아 촛불의 정신은 정말 아닌 것에 이야기를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일하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옳지 않은 일에 이야기를 하는 게 촛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에만 있어 소중한 거 포기할 때나 참 많아 근데 여기에 모이만 우리 그래도 괜찮은 이겨내 내가 교육과 노동과 사람의 가치를 왜 지나버려 너도 난 제리가 흐리고 제리가 따라해 제리가 함께 외쳐 제리가 너도 난 제리가 흐리고 제리가 따라해 제리가 함께 외쳐 제리가 한 달 동안 월급으로 560원 주는 기업 월급이 560원 가입회비 선생님께 전수하는 맞추세요 대비 선생님이 내라고 기업 한노동 부담한다. 한교육 대단교육 반드시 전수시켜야 합니다. 한미 FTA는 고시각에서 했습니다. 그대가가 이범니 거리에서 내기가 육바지 사는 성공한 끝까지 우리 능력 좀 하지만 사랑한다고 할수 있다 동기의 손을 받잡고 나는 오늘도 진행해 나타나게 FTA가 노동자들을 더 죽이죠. 그 기업이가 이렇게 기대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너도 난 제리가 흐리고 제리가 따라해 제리가 함께 외쳐 제리가 너도 난 제리가 흐리고 제리가 따라해 제리가 함께 외쳐 제리가 너도 난 제리가 흐리고 제리가 따라해 제리가 함께 외쳐 제리가 너도 난 제리가 흐리고 제리가 따라해 제리가 함께 외쳐 제리가 함께 외쳐 제리가 네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미 FTA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예요. 더 이상 다른 말 하시면 나가주세요. 우리는 지금도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 잠깐 시간을 빌렸어요. 어쩐 일인가 하면은 저희 여기 연대원 동지 중에 오늘 생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생일님 그럼 같이 나오시겠어요? 우리 지보시한 청소년위원회 한민성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네, 같이 생일님 같이 나오시죠. 네. 나오세요. 네. 네. 저희 항상 투대연의 연남마다
함께 열심히 연대 다니고 있는 동기인데요. 오늘 생일입니다. 같이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거의 인사만 한번 생일 주는 느낌이 악수를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일 소감. 좋네요. 생일 교육 어떻게 하세요? 나빠요. 이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민정입니다. 네, 간단하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시작 보시기. 왼쪽에 계신 동지도 한번 마이크를 드려볼게요. 생일에 대한 소망과 또 연대사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데 서른이라 별로 좋지 않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 세종대 출신이고요. 네, 세종호텔 동지들과 함께 오는 정홍재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저기 혹시 뒤에 준비 다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아,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저희 영광의 생일 케이크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오늘이 연대원 학생 생일이라고 또 초코파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지구 생일 축하합니다. 두 분이 생일을 맞으셨네요. 박수 짝짝짝짝. 네, 저희 또 생일이라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케이크 좀 주시고. 네, 저희 직선에서 끓인 직선 미역국 한그릇과 우리 한민성 동지가 좋아하는 팥가스 팥가스가 왔습니다. 마치 이제 예전에 없으시면 같이 생일 분이 계시니까 나눠서 좀 드시면 좋겠고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생일 맞은 동지들을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생일날 이렇게 연대하러 오시고 대단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지가 프레시몬 같이 하셨잖아요. 아까 보니까 글자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우리 이야기하는 오늘 모자도 예쁘게 쓰셨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린 척을 해주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사실 어려요. 맞습니다. 몇 살 보이는데요? 이제 별로 안 먹었어요. 진짜 나이 내셔야 되나요? 네, 66년 말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참 누나구나, 진짜. 아까 누나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누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던데. 하여튼, 고생해주신 재능 동지들과 함께 했던 학생 동지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저쪽, 뒤쪽 가시면 포도주가 지금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공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포도주, 신경외과 뒤쪽으로 가시면 포도주 한 잔씩 드릴 수 있대요.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먹어야 되나봐요. 우리 아까 신경외과 밑에서 버튼 제작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캐리커처를 이렇게 그려서 함께 버튼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동시에 이렇게 찾아가셔서 버튼 제작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마저에 저쪽에 저 뒤에 가시면 바제를 막 하잖아요. 그때 지금 특별 할인으로 옷, 책 하나에 1,000원씩 엄청 싸죠. 저희는 5월 18일날 단중자자는 그 유고 하나 걸고 5월 18일날 저녁에 시장 폐쇄를 막고 그 간날 차로 튀어서 13명이라는 동지가 다쳤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다친 사람들이 아직도 목뼈가 부러진 사람들이 아직도 산재 책임을 받지를 못하고 현재 지금 치유 중이고 있고요. 조충재 동지나 그 싸움의 용역들과 회사들과 싸우면서 머리가 터져나가서 깨져나가서 팔이 부러져서 입이 입안에 찢어지고 그런 동지들이 아직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싸움에 있어서 깨지지 않고 능성노조 깃발이 아직도 저희 제외, 영동제외
아니면 아산지회 똑같은 유선이지만 그 지혜에서 아주 펄럭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저희 해고자 동지들이 27명이 해고가 되고 나머지 출근용기 1개월, 2개월, 3개월 동지들이 다 들어가고 그 속에서 회사의 온갖 탄압들 때문에 그 수고를 못 이겨서 어려워 넘어간 동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 동지들이 아직도 저희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저희들 대면할 때마다 아직도 고기를 톡 숙이고 아니면 저희를 피해서 회사에서 갔을 때 피해서 돌아다니고 돌아서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전에 강삼이라는 유성기업이 지금 한 절반 정도 깨져서 아직 음성노조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안에서 지금 치열하게 많이 싸우고 있고요. 사실 이 자리는 저는 저희 해북도 대장이 노후를 가서 입학하고 와라 해서 이제 온 거고요. 이 뚜벅이에는 제가 전입적을 지금 참가를 하러 왔고요. 노동해방 선봉대에 정말 할 때 전입적으로 참가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노동자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길거리에 앉아있고 언제나 힘들게 자본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것들이 연대 동지들 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대가 있을 때만이 노동자가 싸울 수 있고 연대가 있을 때만이 노동자가 자본과 싸울 수 있을 때 그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연대가 있을 때만이 승리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고가 됐지만 제 기억 속에는 남는 것은 회사로 인해서 한국 저는 나이가 셋인데요. 이제 셋인데 그 둘째라는 녀석이 한참 싸우고 있을 때 둘째라는 녀석이 어린이집에 가서 저희 와이프도 가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대 활동 때문에 애들 보살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둘째라는 녀석이 어린이집에 있는 쇠통을 다 뒤지면서 먹을 걸 찾아먹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회사원들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또한 같이 있는 동지들도 무지하게 미웠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저는 제 농성장을 제가 한참 나산 그 공장을 공략하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3, 4일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회사든 조합원이든 내 동지든 내 자식이 몇 세트를 들여서 지 허기전 배를 키웠다고 그런 생각에 모두가 다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회사로 인해서 자본가에 의해서 또는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노동자가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날에 빨리 와서 우리 자식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진실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고용불안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작은 힘이나마 저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말이 주설이 없진 않지만 그 앞에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봉대 갔을 때 하는 고도미 동지가 하나 외치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하나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미있게 신나게 실! 예, 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왔습니다. 촌티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새벽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새벽 2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도가 높을 수 있는지 정말 이게 참 촌놈 신기합니다. 어쨌든 농민들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면서 그리고 제가 잠깐 사회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해고 투쟁 올해를 횟수로 8년째입니다. 근데 8년 동안 발언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편지를 써서 동지들 앞에서 읽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어쨌든 주최 측에서 편지를 써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편지를 써온 대로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은 투쟁 발언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쨌든 편지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당신 자존심 세워줄 만큼 기다려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싸움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정리해고 투쟁 5년을 넘겼을 때 아내가 한 얘기입니다. 남편이 정리해고자로 낙인 찍힌 채 13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게 할 수 없다는 자존심이 아내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아내의 응원은 원망으로 변하고 매일매일 투쟁을 그만두라는 강요만 했습니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면서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정말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가? 자기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 위선은 아닌가? 하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만난 동지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묵묵히 앞만 보고 나아가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비의 순간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의 힘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구치소에 구속되었을 때 아빠를 연애한다는 설레임에 가슴이 뛰었는데 면회 시간 늦어서 달려왔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편지를 써보냈던 초등학생 딸이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난 아빠를 지금도 딸은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기들 혹시 영화 부러진 학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러진 학살의 박준 변호사 아내만큼 쿨하진 않지만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고마운 아내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신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주저하고 나약해지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자신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 있다면 주위의 여건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면 어리석고 무의미하게까지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가는 한 걸음이 살맛 나는 신명나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디딤돌이라는 신념으로 한 발 한 발 더욱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은 결코 허망된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좌절하지 않는 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 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이 아름다운 신명나는 세상을. 고맙습니다. 한진 네, 반갑습니다. 어쩌네요. 저도 그 편지글을 어무이였습니다. 그래서 좀 왔는데 일단 편지 낭독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춥지요? 또 저희들만 추운 게 아니고 옆에 보시면은 경찰들이 많죠. 대단히 춥습니다. 그런데 또 정치인들 아무도 안 왔죠. 왜 안 왔는지 잘 모르죠. 오늘 연설 안 시키니까 안 온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전에는 집신품이 이렇게 안 됐었습니다. 언제 바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잘 지켜줬으면 이렇게 춥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집신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야간에는 집회신고 안 냅니다. 맞지요? 그 언제 뺏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집회신고 안 냅니다. 그래서 집회신고 내려가면은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안 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뺏겼는지 몰라서 모르는지. 그리고 콘서트 합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콘서트 하고 이래서 나훈아가 콘서트 할 때 집회신고 안 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문화제를 합니다. 한글로 문화제라니까 집회신고 내라고 합니다. 이 참 개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경찰 간부들이 금방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정말 제가 개론을 헷갈렸으면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 애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을 건데, 거기에 있는 자식 같은 사람들을 고생 안 시키도록 자본가와 정치인들이 한통속이라서 집회법을 바꾸려면은 경찰들이 나서서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똑바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집회신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들이 도시락 갖다 놓고 집회신고 내려옵니다. 요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집회는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권리를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그걸 집회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처단해야 됩니다. 아무도 처단 아니죠.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에 있는 간부가 왔다면은 분명히 이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경찰서 곳곳에 집회신고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집회를 내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거 모두 수집해서 경찰청장 정말로 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바로 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능동지 여러분, 3개월만 전만 해도 저는 85크레인에서 한진융공업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몸과 정신을 쏟아부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시간들, 회사 관리자들과 경찰이 움직일 때마다 보급이 저희오고 용역들이 이동하면 본능적으로 몸과 눈은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던 시간들, 무서움과 두려움에 잠을 자도 잠을 자는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의 똥개들은 굶주린 사냥개가 되어 우리들을 열어보았고 그들에게 양하기에 우리가 가진 무기라고는 생리적 현상으로 만들어진 오줌을 담은 물통뿐이었습니다. 상이 죽음을 물고 온다는 그 상황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했던 시간들. 그러함에도 우리는 희망의 그 사건을 거치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이 지쳐있을 때 희망을 입어서 연대 동지들이 철길길을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백발의 백기환 선생님을 비롯해 문정현 신부님, 양심적인 정치인, 예술인, 종교인, 농민, 학생,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고사리 같은 자녀의 손을 잡고 가족 단위로 희망의 버스를 타고 왔던 양심적인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양심적 행동 앞을 가로막았던 장벽은 바로 경찰의 차백과 물대표 체류대기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며 그들의 폭력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재능의 모든 동지들, 막상 편지를 적어야겠다는 생각에 펜을 잡았지만 전형 추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1500일이나 추정을 하고 있는 현장을 처음 왔다는 사실부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현 동지들과 인연을 가졌던 것은 14년 전 해고기간에 민주노총 부산본부 간부 일을 하면서 부산재등 학습지 노동자들이 재능자본의 탄압에 맞서 추진을 시작할 때 풍물을 치고 집회선동을 했던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당농자동차 희망센터 1차 집중에서 재능노조 간부들과 술자리에서 인사를 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 조합원 한 분이 암투병을 하다 생을 타게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수쟁 과정에서 세 분의 동지가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도 접했습니다. 재능 동지 여러분, 85크레인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저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을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쫓겨나야만 하는 우리 조합원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은 정예고를 철회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생계의 위험에서도 떠나는 동료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참담한 눈물 앞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조합원들과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연대동지 여러분이 저희들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의 세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들, 다시 희망의 버스가 재능으로 모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 희망의 버스에 더 많은 동지들이 몸을 실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크레인에 올라가 있을 때
아들이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내려오면 모욕도 가고 더 어려운 투쟁하는 현장으로 희망의 버스를 함께 타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아들과의 약속인 모욕은 내려와서 한 달 만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 딸, 마누라 손을 잡고 희망의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희 가족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투쟁합시다. 자본이 끈질기면 우리는 더 끈질기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지들을 믿고 끝까지 투쟁합시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동지들이 재능 동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저희들이 투쟁 지원금을 좀 주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 저희들 전국에 있는 동지들한테 그동안 투쟁하면서 많은 힘과 또 긍정적 보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지만은 이 금액을 우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